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구의 날씨를 말 그대로 쥐락펴락하는 아주 거대한 힘, 바로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해서 한번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날씨가 정말 왜 이러나 싶으셨던 적 없으신가요? 갑자기 막 폭염이 쏟아지다가 또 어느 날은 게릴라성 폭우가 내리고 정말 예측하기가 힘들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진짜 놀랍게도요, 이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저 멀리 지구에서 가장 거대하고 넓은 바다, 바로 태평양에 숨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태평양은 그냥 커다란 물웅덩이가 아니에요. 사실상 전 지구의 날씨를 돌리는 거대한 엔진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엔진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엘니뇨 남방 진동, 영어 약자로는 ENSO, 엔소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기후변화 중에 가장 스케일이 크고 중요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2년에서 7년 정도를 주기로 불규칙하게 나타나곤 하죠. 자, 이 엔소라는 시스템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 엘니뇨와 라니냐인데요. 과연 이 둘의 정체는 뭘까요? 엘니뇨랑 라니냐는요, 정말 딱 동전의 앞뒷면 같아요. 엘니뇨는 동태평양 바닷물이 평소보다 확 따뜻해지는 웜 이벤트고요. 이때는 무역풍이 약해져요. 반면에 라니냐는 정반대입니다. 같은 지역 바닷물이 오히려 차가워지는 쿨 이벤트고 무역풍은 훨씬 강해지죠. 바로 이 단순해 보이는 차이 하나가 전 세계 날씨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럼 이 거대한 태평양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떻게 엘니뇨라는 일종의 기침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 과정을 최대한 쉽게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우선 평상시 상태부터 볼게요. 아무 일 없을 때요. 적도 부근에서는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아주 꾸준하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고 있어요. 이 바람이 바다 표면의 따뜻한 물을 계속해서 서쪽,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나 호주 쪽으로 쫙 밀어붙입니다. 이렇게 공기와 바다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만드는 거대한 순환 고리를 워커 순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모든 변화의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러다 엘니뇨가 시작됩니다. 딱 세 단계로 생각하시면 편해요. 첫째, 아직 정확히는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이 무역풍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둘째, 바람이 약해지니까 그동안 서쪽에 꽉 붙들려 있던 따뜻한 바닷물이 마치 욕조의 물처럼 동쪽, 페루 앞바다 쪽으로 다시 출렁이며 밀려가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단계, 바로 되먹임 효과가 나타납니다. 동쪽 바다가 따뜻해지니까 그 위에 있는 공기도 데워지겠죠? 그럼 이게 무역풍을 더 약하게 만들어요. 그럼 따뜻한 물은 더 동쪽으로 가고 무역풍은 더욱더 약해지는, 한 번 시작되면 멈추기 힘든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수온 약층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바다의 따뜻한 표층수랑 저 아래의 차가운 심층수를 나누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 같은 거예요. 엘니뇨가 오면 동쪽으로 밀려온 따뜻한 물 때문에 이 경계선이 바다 깊숙이 푹 꺼져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양분이 가득한 차가운 심층수가 위로 올라오는 용승현상이 딱 막혀버리는 거죠. 자, 그럼 태평양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일이 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 영향력은 정말 우리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게 그냥 날씨가 좀 변덕스럽네,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경제에 주는 타격이 정말 엄청난데요. 예를 들어 2023년에서 24년 사이에 있었던 것처럼 강력한 엘니뇨가 한번 오면 전 세계 경제에 입히는 손실이 무려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수천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정말 입이 떳벌어지는 규모죠. 엘니뇨는요, 말 그대로 전 세계의 강수 패턴을 완전히 재배치해버려요. 원래 비가 많이 와야 할 호주나 동남아시아 같은 곳은 아주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요. 반대로 원래는 건조했던 페루나 미국 남서부 같은 곳에는 갑자기 엄청난 홍수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태평양의 작은 변화가 지구 반대편의 날씨 지도까지 완전히 새로 그리는 셈이죠.
허리케인에도 아주 극적인 영향을 줍니다. 보통 엘니뇨가 기승을 부리는 해에는 대서양에서 허리케인이 잠잠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반대로 라니냐 시기에는 허리케인 활동이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엄청난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닷속 생태계는 정말 끔찍한 타격을 받습니다. 지난 2014년에서 2017년 사이에 강력한 엘니뇨 때 전 세계 산호초의 무려 75%가 피해를 받고요. 그중에 30%는 아예 죽어버렸습니다. 바다의 열대우림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까 그 차가운 심층수가 못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결과 페루 앞바다의 세계적인 멸치 어장이 그냥 통째로 붕괴됩니다. 멸치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멸치를 먹고 사는 바다새부터 시작해서 덮은 물고기들까지 해양 먹이사슬 전체가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 현상,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지만 기후변화의 시대에 엘니뇨는 우리에게 점점 더 크고 무서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이건 거의 모든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이 엘니뇨 현상도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해지고 또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숫자로 보면 그 심각성이 더 와닿으실 거예요. 예전에는 약 2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했던 그런 슈퍼 엘니뇨가 앞으로는 그 주기가 절반으로 확 줄어서 10년에 한 번꼴로 찾아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훨씬 더 극단적이고 변덕스러운 날씨를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뜻이죠. 자, 오늘 태평양의 거대한 숨결이 우리 삶 구석구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엘니뇨 현상과 우리가 마주한 기후변화의 미래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